안녕하세요. 기능약 플러스 유튜브 채널의 유쌤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도서 저자 인터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강남 메이저 클리닉 김경철 원장님의 저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기능약 플러스 구독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남 메이저 병원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연대 의대를 졸업했고요.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같은 대학에서 제가 노화과학 박사과정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유전체를 이제 알게 되었고, 2년 뒤에 제가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라는 대학에서 유전체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병원에 근무하는데 또 제가 직전에 근무했던 회사들이 테라젠이라고 하는 유전체 큰 회사고요. 지금 현재 저는 병원과 함께 EDGC, 이원 다이그노믹스의 또 유전체 의료 총괄 책임자로 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을 통해서 또 책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블로그나 또는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유전체학을 전도한다는 저는 유전체 전도사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정밀의료 또는 유전체, 미래의학들을 대중들에게 또는 심지어 의사들에게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요, 저희 병원에는 누구든지 여기서 오면은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시켜드려요. 국가검진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저희가 30세 이상은 유전체에서 저희가 1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대는 유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질병의 발생 가능성도 미리 알고 또 자신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건강 관리하는 그런 시대를 앞장서게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가 보건복지부의 유전자 전문위원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또 관여하고 또 실제 환자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의사들 대상으로 이제 메디게이트 뉴스사에서 알기 쉬운 정밀의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 이번 제목과 좀 비슷하죠? 이런 의사들 대상으로 먼저 한번 썼어요. 의사들도 여전히 유전체가 낯설고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유전자 검사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어요. 의사들 처방 없이도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어떤 웰리스 부분에 대한 질병 관련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 검사는요, 우리가 DTC라고 해서 Direct to Customer, 즉 직접 소비자 검사라고 해서 누구든지 고객들이 이런 키트 박스를 집에서 이제 받으면 여기서 타액만 뱉으면은 그리고 회사에 보내주면은 간단하게 결과가 1, 2주 만에 도착하는 그런 자신의 유전 정보를 누구나 보기 쉽게 보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그것이 최근에 특별히 올해 2020년 초반에 DTC가 법적으로 확대가 되고 허가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 유전자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 검사를 알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정말 유전자 검사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제가 설명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쓰도록 했었어요. 맨 뒤에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DTC가 무엇이고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고 또 어느 항목을 소개했는지 블로그도 나오고요. 전반적인 책에 유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특별히 이 책은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만들 정도로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시대에 직업을 고를 때 또는 어떤 자신의 전공을 찾을 때 도움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미래 의료를 요약하는 4가지 P라고 해서 사실은 OP라고도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써 있는데요. 첫 번째 P는 프리벤션, 즉 뭐죠? 예방이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차움이라는 곳에서는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하면 환자들이 안 들어와요. 환자, 아픈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환자라고 불리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라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 저도 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질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싶어서
예방하고 싶어서 100세 시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100세가 중요하죠. 질병이 없는, 질병이 있어도 최소화하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시대에서 예방의학 시대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행위 중에는 운동한다든지 좋은 음식 먹는다든지 검진을 조기에 한다든지 그런 예방의학 시대를 열어주는데 그런 예방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두 번째 P, 즉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말에 어떤 행동을 밖에서 할 때 미리 비를 올지 안 올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비를 피하는 예방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혀 없던 진료 형태죠. 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한 왜냐면 비가 올 확률이 70%,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76%나 됐기 때문에 암에 걸린 다음에 유방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유방을 절제하고 부용물을 집어넣음으로써 100%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들이 아마 당시에 2014년도에 발표된 그 뉴스에 굉장히 사람들이 쇼킹했던 것 같아요. 비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질병의 특성, 어떤 가족 가운데는 있는데 정말 나한테도 있을 것인가, 치매 또는 암, 심근경색 이런 거, 또는 가족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걸릴 것인가 예측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세 번째 P는요,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능의학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용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약을 쓴다는 얘기는 평균의학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 즉 어떤 근거 중심으로 말할 때는 평균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평균이 도태되는 어떤 집단의 그런 이제 함의 값이고 진료실에서 제가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들이거든요. 편차거든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나한테 맞는 약, 나한테 맞는 누트리션, 음식, 심지어 나한테 맞는 운동법도 있겠죠. 이런 어떤 개인의 나한테 맞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침대에 눕혀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침대보다 길이가 크면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길이가 작으면 늘려 죽였던 프로테우스 신화처럼 어쩌면 현대의학이 진단이라고 하는 또는 의사가 표준화한 치료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앞으로의 미래의학은 사람에 맞춘다 해서 테일러드 메디슨이라고도 표현해요. 재단의학처럼. 그래서 세 번째 P는 되게 중요한 퍼스널라이즈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누구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고 누구는 커피를 마시면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의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때문이고요. 술을 먹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죠. 유전자 탓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알면 퍼스널라이즈가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파티스페토리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참여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스퀘어 시대가 됐고요. 이제 점점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는 의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개인의 정보가 중요하고요. 개인의 어떤 생활 리듬과 습관을 의사가 그만큼 다 알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무엇보다 유전 정보는 너무나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의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그 약은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유전 정보에 근거해서. 그래서 소비자의 참여, 소비자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들이 진료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전까지는 일방적인 독주로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환자들이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제는 의사와 고객이 동등하게 한다 해서 파티스페이터리 참여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붙이면 프리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밀 타격트 한다는 표현을 써서 프리시전 어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치료제가 독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암 환자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의 치료가 헛수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암을 치료하는데 유전 정보에 근거하여서 동반 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항암제를 쓴다 해서 맞춤 항암제 시대가 왔어요. 암 중심으로 이런 프리시전 메디슨,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준 것도 유전자 이야기예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왜 이 시대를 유전자 시대로 하느냐? 여기 조그만 기판 보이실 거예요. 제 손가락 마디밖에 안 되는 큰 기판인데 여기에
죄송합니다. 96개의 조그만 홀들이 있어요. 96개의 조그만 이 안에도 조그만 기판이 한 번 더 있는데요. 96개, 즉 96명을 검사할 수 있는 하나의 칩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레이 칩인데 하나의 작은, 즉 한 사람을 분석하는 데는 손가락보다 더 작은 이 기판에 무려 75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무려 75만 개의 개인 유전 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시대,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 정보, 3만 개 유전자 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려 12년 걸렸고요. 한때는 한 사람당 분석하는 비용이 3조가 들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그게 100만 달러, 즉 10억으로 줄어들었더니 지금은 10만 원대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정보, 타고난 유전 정보를 1조로 분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100불도 안 되는 10만 원도 안 되는 검사 분석으로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15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한 해에 무려 2,300만 개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정밀의료의 발달, 그래서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아마 우리가 늘 느껴왔던 이 핸드폰의 발전, IT의 발전보다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우리 시대를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좀 낯설지만 기능의학이 추구하는 것도 퍼스널라이즈, 나한테 맞는 음식, 나한테 맞는 문제의 해결점들을 이 유전 정보가 같이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이래서 유전체를 알아야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내게 맞는 단독적인 의사의 지시가 아닌 의사와 환자, 의사와 고객과의 동등한 참여, 나아가 DNA를 분석한 유전체 분석, 이 모든 것이 개인 맞춤 서비스라는 개인 맞춤 치료에 의해 기반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뭘까요? 네, 이 책에는 이제 크게 파트가요. 파트 1, 2, 3 정도로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유전자가 무엇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가 어떻게 빨리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의사가 알려주는 유전체 이야기. 생각보다 되게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유전자, 염색체 또는 유전체, 게놈 이게 뭐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저를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한 책이 우리 몸속의 DNA라고 보시면 되고 책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페이지 안에 있는 문장을 유전자, 진이라고 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글자를 우리가 베이스, 염기라고 하는데 이 염기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문장이고 유전체는 글자로 보면 되는데 사람마다 글자가 달라요. 약 300개 글자 중에 하나 정도, 즉 우리 몸 전체 하나의 DNA는 약 30억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약 1000만 개, 300분의 1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 다른 글자 때문에 생긴 모습이 다르고요. 또 어떤 질병의 특성이 달라지고 약물의 감수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를 통하여서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알기 쉽게 유전체에 대해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유전자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요. 막 질병 또는 이제 암에서 사용될 것 같고, 뭔가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것 같고, 뭐 친자 확인에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질병 파트는 제가 좀 뒤로 미루고 좀 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까지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나한테 비타민 B가 맞을까 안 맞을까? 나한테 비타민 C는 먹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오메가3는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를 유전자가 알려줘요. 먹는 거. 또 한 가지는 결혼하신 분은 알죠. 자기 자식들이 쟤 누구 닮았냐 하면 나쁜 거는 다 아빠 닮았고 좋은 건 나 닮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의 성격과 어떤 모습, 아이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성격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적성과 어떤 진로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성격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그런 어떤 개인 특성 물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전적으로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인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같이 나눠 마시는 친구들은 와인 뭐가 맛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내 와인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내 조상은 누구일까? 한국 사람들이야 다 거기서 거긴 줄 아는데 저도 해보니까 한 24%는 일본, 21%는 중국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동아시아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2천만 명이 이런 조상찾기 유전자 검사를 할 정도로 붐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개인의 특성, 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운동해도 살 안 빠지는 사람, 조금만 방심하면 살찌는 그런 비만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럼 모든 게 다 퍼스널라이즈 하죠. 어떤 사람은 탈모 유전자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 하신 분도 있고, 이런 술을 먹어야 되는지 담배를 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까지도 유전자의 개인 특성에 맞춰서 설명하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유전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낄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10시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새벽 5시 되면 벌떡 일어나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어요. 제 아버지도 그러고 제 아들도 그래요. 근데 제 와이프는 거꾸로 밤 늦게까지 한 2시까지 올빼미 형인데, 실제 유전자 검사하다 보니까 저는 아침형 인간, 아내는 그 올빼미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개인 자녀의 어떤 양육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습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더 생활 속에서 DTC라고 하는 질병 관련되지 않은 유전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3부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질병이죠. 어디까지 와 있나를 제가 설명드리고, 실제 현재는요 우리가 보험으로도 암이 걸렸을 때 유전자 검사하는 것이 보험이 돼요. 심지어는요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DNA에서 유전 정보를 받아서 현재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액체 생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암 진단 기술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심지어는요 태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인공수정을 했을 때 엄마 아빠, 특히 엄마의 난자를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 마지막으로 수정시킬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전에 경험했던 희귀질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마치 퍼펙트 베이비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실제 임상에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산모들이 양수천자 검사라고 해서 22주 정도에 기형아 검사를 해요. 너무 늦었잖아요. 만약에 기형아 진단 받더라도 이제는 15주 사이에 양수천자, 즉 배를 뚫고서 천자하는 검사가 아니라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분석하여서 기형아 있는지 없는지로 분석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는 유전자 정보를 블록체인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IT에서 응용되는지 그런 시대가 됐고요. 저도 스마트폰에 그 유전자 정보를 캐리어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한국 정부가 100만 명 대상으로 홀 게놈을 올해부터 무려 2조 원을 투자하여서 나라가 무료로 코호트를 구축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대한 산업들이 이런 또 특별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불치병 또는 이거는 너무 불가능해 했던 부분들까지도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그런 미래의 의료를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감히 미래를 바꾼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가장 현재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 유전자 학문이고요. 학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나의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제 유전자 정보를 알고 나면 제 스스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께서는 원장님 유전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은 굉장히 질병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님은 올해 85세신데 80세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세요. 배낭 메고서 혼자서 17개 나라 뭐 남미 한꺼번에 다녀오신다든지, 굉장히 저희 집안은 장수 집안이고 질병이 없는 집안이에요. 저도 감사하게도 제 유전 정보를 보니까 질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저는 지금 올해 50세가 넘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20대 수준만큼 뭐 제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특별히 텔로미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타고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유전 정보는 일종의 그 타고난 정보, 우리가 네이처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의 정보지만 사실은 질병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널처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진료 현장에서요, 두 가지 정보를 다 봅니다. 생활 습관 정보도 보고요, 그 다음에 타고난 유전자 정보도 다 봐요. 질병을 제가 질병 예방을 설계하고 건강 증진을 이야기할 때 둘 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전 정보가 안 좋으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약을 드세요. 콜레스테롤 약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심근경색 유전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치매 유전자가 되게 강한데 이렇게 운동하지 않는 습관 가지고 사시면 정말 치매 생길 수 있으니까 50대 되기 전에 빨리 운동하는 습관 가집시다라고, 불리한 유전자가 있으면 제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강조해서 그것을 이렇게 메꾸려고 해요. 반대로 굉장히 유전자가 좋은데 피검사도 안 좋고 생활 습관 엉망이신 분들도 제가 당신은 타고난 유전자가 되게 좋은데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망가졌다라고 말하고서 역시 생활 습관을 개선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 정보는 되게 좋은 편이고 또 개인 특성도 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장점은 당연히 제가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장점적인 유전적인 정보가 좋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좀 더 검진 항목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다시 저한테도 단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술을 되게 못 먹는 편이에요. 알코올 분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술을 못 먹나 했더니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역시나 알코올 분해가 안 돼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제가 환자들 중에 실제 식도암이 있는 분한테 검사했더니 알코올 분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술을 먹고 드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알게 될수록 그 사람한테 맞춤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는 제가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먹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유일하게 불편한 것은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중간에 계속 깨는 편인데 그런 이제 유전자 타입, 아침형 인간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가장 제가 잠의 건강을 위해서 수면 패턴을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어떤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추가를 드릴게요. 술을 못하는 동생, 술을 너무 잘하는 오빠.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확연히 다를 수도 있나요? 네. 엄마 유전자가 있고 아빠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가족 가운데 엄마는 치매고 아빠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형제는 그러면 엄마가 치매, 아빠가 치매가 아니면 과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퐁당퐁당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 쪽 유전자가. 그래서 마찬가지 저희 아버님은 술을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원래 종교적으로 술 안 드시긴 했지만 모르는 일이죠. 저희 형제 중에도 술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고요. 또 네. 하나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장 관련 책을 읽었더니 앞으로 시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배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영양제, 나한테 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지금은 저희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변 검사로 다 끝날 수 있다.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결과지 나중에 한번 그 꼭지를 만들게요. 저희 병원이 이제 여기서는 게놈을 10,000명을 무료로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도 1,000명을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몇 년생이세요? 저 77년.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오시면 저희가 둘 다 무료로 해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장 먼저 하는 병원 중에 하나고, 저희는 이제 정밀의료를 어쨌든 기지를 내서 있기 때문에 천랩이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저희가 최근에 코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 환자 중에 특별히 이 동네가 대치동이고 스트레스 많고 먹는 게 부실한 청소년들 검사해 보면은 하나같이 장이 안 좋아요.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장을 보는 그 지표가 별로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실제 대변에서 그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DNA, 장내 미생물의 DNA를 NGS라고 하는 방식을 분석해서 정확히 종별로, 문별로, 균별로 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인덱스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심지어는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사들은 유전체에 따라서 우리 유산균을 추천하는 그런 퍼스널라이즈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대는 그런 어떤 바이오마커에 기반해서
기반해서 저는 기능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할 게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모발 검사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탄탄한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유전체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뭔가가 사람마다 다른데 기존 검사에서는 그걸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밀의료가 정확히 짚어내면서 그런 시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어렵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재밌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 김경철을 치거나 아니면 제가 또 운영하는 김경철의 미래의학 유튜브에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에 또 쉬운 유전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능의학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유전자 시대, 미래의학의 시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도입시키고 그것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분의 가슴이 뛰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뭔가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어떤 새로운 행위를 했을 때 저는 예를 들면은 안 하던 약을 먹게 되거나 안 하던 영양제를 먹게 되거나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한테 맞춰서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아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 사회에서 미래의학이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다가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약간 이끌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런 미래의료를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앞장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이 이미 도처에 널리 발달되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것이 의학의 접목이 되어 개인 맞춤 유전체 검사로 내 몸속 유전자 빅데이터를 알게 되고 병원이 중심이 아닌 우리 소비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몸 사랑 실천의 기본서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 책 2권을 준비하였습니다. 원장님께 자필 사인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나눠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도서 저자와의 인터뷰 그 3번째 시간으로 강남 메이저 클리닉 김경철 원장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